네, 이어서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 준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영화, 드라마 보셨는지요? 최근 OTT 시장은 물론 극장가까지 휩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이란 제목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에서만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귀멸의 칼날을 포함해 이달에 볼만한 OTT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네. 저는 그 편집장님 뵐 때마다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머리가 이게 무슨 색이에요? 네, 변하는 색입니다. 변하는 색. 네. 약간 파란빛이 나기도 하고. 네. 예, 굉장히 머리가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경 쓴 보람이 있네요. 네. 그 저희가 퀴즈를 드리거든요. 매 네. 시간. 그래서 우리 편집장님께서도 퀴즈 잘 듣고 애청자분께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붙는 명칭으로 1983년 아웅산 테러 이후 연구 개발을 재개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신의 하나로 북쪽을 관장하는 신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미사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현무, 2번 순무, 3번 한무, 예, 그 선생님, 4번 김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 예, 이게 제가 노래를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김수한무 두루미 거북 삼청. 김수한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정답하시는 분은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유튜브 댓글창,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편집장님 혹시 힌트가 좀 가능하실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그 보기를 내시면서 땀을 흘리시는 것 같지 않은 그 보기를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보기들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땀 흘리시는 게 보이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힌트 감사드리고요.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인데 올해 초 그 설에 볼만한 OTT 작품 추천해 주실 때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때 흥행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무려 4개월 동안 장기 흥행을 예. 이어가고 있는 작품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장판이 무려 극장에서 2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예. 정말 그 상상도 못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굉장히 극장으로 향하는 관객 발길이 뚝 끊겨 있는 코로나 상태였는데 때문에. 예. 귀멸의 칼날이 장기적으로 좀 소수지만 마니아 팬들을 공략하는 영화는 분명 극장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선례를 확실히 남겨준 것 같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일본 만화가 고토케 고요하루라는 사람이 쓴 단행본 만화 원작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만화 원작이 사실은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모아서 극장판을 처음 만든 작품이 이번에 이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 2예요. 예. 이 작품은 이제 한국에서도 지난 16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200만 명 돌파하고도 사실 아직까지 예매율 상위권에 있는 그렇군요. 이런 작품이고요. 예.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일본 하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 많이 생각하실 거잖아요. 사실 그 이름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본 극장판 역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귀멸의 칼날이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이기고 일본에서도 흥행 1위를 기록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이제 듣다 보니까 저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하면 그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맞습니다. 예,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 영화를 지금 제치고 올라간 것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센가치히로보다 귀멸의 칼날이 일본에서도 극장 관객 수가 훨씬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이거 자체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 편집장님도 보셨나요? 네, 봤죠. 예. 이렇게 네. 꾸준히 흥행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이 잠재적인 팬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예. 관객들이 이제 극장으로 갈 만한 나이가 된 상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시즌에 극장을 오래 지키고 있을 만한 작품이 흔치 않았다는 것도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귀멸의 칼날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품 내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 사실 이 이야기의 흐름이나 주제의식은 굉장히 익숙하실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가족을 어떤 악귀 세력한테 잃고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성장해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 예. 그런데 이 작품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꼽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가족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가족의 거. 예.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불행 때문에 가족을 잃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소년의 이야기가 마치 이 코로나 시국과도 굉장히 좀 유사하다. 예, 유사하다. 예, 감정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음. 이야기도 국내외에서 요인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예. 네, 이게 악기 뭐 흔히 얘기하면 도깨비가 맞습니다. 나오고 뭐 네. 그 도깨비에게 가족을 잃고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일종의 좀비의 새로운 좀비. 변형판처럼 느끼실 수도 있고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산행 이후로 좀비가 등장하는 작품이 좀 동종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서울역도 있고요. 예, 있고요. 예. 지금 애니메이션 서울역 얘기도 해주셨고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 좀비 액션 블록버스터로 1,000만 관객을 예, 예. 돌파했고요. 예. 그 이후에 조선의 좀비가 등장하는 창궐이란 영화도 있었고요. 아 맞아요. 예, 그 현대적인 좀비가 등장하고 유아인 박신혜 배우가 연기했던 살아있다라는 예. 샵 살아있다입니다. 이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OTT에서 접하셨던 킹덤 같은 작품도 예. 이제 기다리고 그 이후에 좀비 열풍을 좀 이어나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좀비 영화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재밌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잔인한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좀비가 좀 오는 그 음습한 그 기운이 있잖아요. 좀비를 보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네. 그 약간 묘하게 좀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맞아요. 예. 그 이 좀비라는 게 사실은 영화계에서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좀 하위 문화에 속하는 장르였었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예,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예. 좀 무섭고 징그러워서 안 봐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장르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소위 주류 컨텐츠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현대 삶이 굉장히 각박해지고 밖에서 오는 위기가 나와 예. 전혀 상관없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현대인들의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대변하는 것이 좀비라는 이 크리처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킹덤도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내용이 좀 공개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 킹덤 시리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즌 2에 깜짝 전지현 배우가 등장했었잖아요. 예, 예. 아신이라는 캐릭터로 등장했었는데 이 아신이 주인공인 일종의 킹덤의 번외판이 아신전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하반기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은희 작가가 킹덤에 이어서 다 이 시나리오를 썼고요. 전지현 배우가 이제 주인공을 맡아서 지금까지 도대체 저 생사초란 뭘까? 저건 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걸까? 이제 예. 이런 비밀적인 부분들,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풀어내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넷땡리스를 통해서만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한다는 건 이 작품은 우리 플랫폼에서만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플랫폼 결제를 꼭 해주세요. 예, 이런 예. 의미죠. 아니 그런데 그 요즘 땡플릭스도 그렇고 OTT 플랫폼의 가입자가 이전보다 많이 좀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사실은 좀 등락폭이 있어요. 예. 한동안 정말 끝을 모르고 치솟던 이 그렇죠. 가입자 수가 예. 최근 3개월을 점검을 해봤더니 한 30% 정도 지난 분기에 비해서 줄었다. 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확산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다시 외부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예,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조금 OTT 가입자 수가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예. 아직은 좀 단기적인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 그 편집장님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면 OTT가 좀 잘 되는 게 아무래도 네. 좋지 않겠습니까? OTT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반기에도 새로 들어오는 플랫폼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저축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좀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조금 어떤 상황이 회복이 되면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그럼요. 많이 나가면서 네. 가입자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오리지널 독점 공개가 작품 입장에서는 약간 좀 득과 실이 공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극장을 안 간 지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예.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획 제작이 되고 있기는 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가 정말 다 사라지고 우리가 집과 극장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예. 관객들을 조금 더 집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새로운 오리지널 컨텐츠를 그렇죠. 많이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작품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저는 이 작품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라는 땡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인데요. 예. 이 작품을 왜 추천드리냐면 유품 정리사라는 최근에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오는 드라마라는 점. 참신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마지막 짐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들이 나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고든 고독사든 이런 문제들에 접했을 때 그 고인의 집을 마지막으로 이삿짐을 정리해주고 그 유품을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맡은 유품정리사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그렇다 보니 매회 우리 사회가 사실 뉴스에서 봤던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조금 더 공감대 있는 드라마로 접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늘 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의 삶을 조금 더 알차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갑자기 OTT 얘기하다가 네. 뭔가 삶의 어떤 그런 게 온 것 같아요. 이게 영화 드라마의 장점이에요. 예. 네. 혹시 뭐 편집장님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삶의 마지막엔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좀 생각했었는데 유언장을 꼭 써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유언장. 하기는 했어요. 예. 누구에게 어떤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들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꼭 하시라는 거죠. 갑자기 좀 감동적입니다. 저도 이거 꼭 봐야겠네요. 재밌습니다. 예. 자, 최근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 수상한 이후에 좀 이전 작품들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 OTT 플랫폼을 통해서 특별점을 또 관람할 수 있다면서요? 네, 안 뛰어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윤여정 선생이 상을 받을 때 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고 김기영 감독의 이야기를 언급했잖아요. 사실은 그 2년 전에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때도 자신을 영화 감독으로 만드는데 큰 영감을 준 고 김기영 감독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요새 OTT 어떤 채널이든 사실 윤여정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서 하나 꼭 챙겨보실 작품을 저는 선택한다면 고 김기영 감독의 윤여정 배우 주연작인 화녀라는 작품 1971년 영화예요. 예. 무려 50년 전 영화지만 굉장히 현대적이다. 그리고 예. 그 당시의 시대상을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풀어냈구나. 왜 한국 영화계의 최고 배우 감독들이 그에게 존경과 영광을 바치는지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1971년작이면 정말 오래전 영화고요. 네. 제목이 다시 한 번만. 화녀입니다. 화녀요. 화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이 작품은 이제 서울에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상경한 명자라는 여인이 겪게 되는 도시 잔혹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정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취직을 했다가 그 집에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아이를 잃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복수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김기영 감독님이 1960년에 그러니까 하녀 메이드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리메이크하면서 오. 환여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예. 또 이 환여가 다시 이후에 임상수 감독이 만든 환여, 전도연 배우가 그렇죠. 그 작품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임상수 감독의 한여에는 또 윤여정 배우가 그렇죠. 나이 든 한여로 출연을 하잖아요. 재밌네요. 예, 요런 흐름을 가지고 세 편 다 보시면 저는 오. 추천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추천해주신 작품은 꼭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무브 투 헤븐인가요? 네, 무브 투 예. 헤븐. 그것과 환여. 네. 예. 무브 투 헤븐 많이 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눈물이 많아서 아, 네. 그러면 영화 보고 옆에 잘 웁니다, 제가. 손수건 꼭 이렇게 쥐고 보시면서 약간 예, 정화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그 각종 그 영화 채널에서 OTT는 아닙니다만 윤여정 배우의 작품 많이 하는데 네. 어제 저녁에 그 장수상회란 그 영화를 보셨군요. 하더라고요. 마음이 네. 굉장히 좀 뭉클했던. 맞습니다. 예, 그런 영화였습니다. 윤여정 배우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늘 도전하시는 모습이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예. 네. 예전에는 소규모 상영관에서 이런 특별전을 진행되는 걸 자주 봤는데 이제는 이런 이벤트도 OTT에서 진행이 됩니다. 영화를 즐기는 플랫폼이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더 다양해진 플랫폼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플랫폼이 많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이런 질문 드린 것 같은데 OTT를 볼 때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 좀 오랜만에 그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OTT를 보실 때 보통 이제 나에게 맞는 추천작들을 메인에 올려주는 경우도 많고 예. 이제 신작들을 골라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음. 그런데 은근히 따져보면 이렇게 옛날 영화들 숨어있는 옛날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OTT에. 예. 그럴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배우 이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배우를. 예, 그래서 그 배우의 초기작이 있다면 옛날 그것도 영화들을 재밌겠네요.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편집장님이 또 추천할 만한 좀 드라마 같은 건 없습니까? 요새 그 OTT 프로그램 중에서요. 예. 요새 OTT 프로그램 중에서 사실은 그 해외 드라마 중에 슈퍼히어로를 굉장히 좀 비꼰 드라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비꼰 드라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히어로 하면 뻔하게 생각하는 정의롭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예. 어떤 정설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슈퍼히어로도 우리처럼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고 현실 살기 되게 고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 작품들이 예. 아마존, 넷플릭스, 땡차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하나씩 숨어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검색창에 슈퍼히어로 한번 쳐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극장에서 보지 않았던 슈퍼히어로들의 이름이 나온다면 재밌겠습니다. 그 작품을 찾아보셔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